안녕하세요, 한세입니다. 오늘은 타이포그래픽 두 번째 날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박스에서 T자 합쳐지는 장면까지 연출을 했고요. 오늘은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 먼저 완성된 영상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까지 했었죠. 이렇게 T자가 네모로 합쳐지는 내용까지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갈라지고 쉐이프 같은 흰색이 채워지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작업한 내용이 여기인데요. 이 이후에 이제 분리가 된다는 것은 마스크를 이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레이어가 합쳐져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분리되어진 개체들이 레이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프리콤프를 이용해서 하나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치고자 하는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요. 상단의 레이어 메뉴에 프리콤프, 이름은 씬 01이라고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프리컴프로 묶여온 상황이고요. 자, 여기 달려왔으니까 이제 80프레임 정도부터 갈라짐이 되기 때문에 넘버 키패드에서 별표로 마커를 표시해 주겠습니다. 이번 그 모션 그래픽 강좌 내용에서는 보통 마스크와 트랙 매트를 주로 사용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마스크와 트랙 매트를 잘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타이포그래피 할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연습을 통해서 잘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스크 툴로 씬 01을 선택을 하고 전체가 채워지도록 잡습니다. 자, 마스크 1번이 만들어졌는데요. 우리가 이제 삼각형 영역만 남기고 이 반은 지울 거니까 마스크의 포인트 하나를 선택을 해서 키보드에서 딜리트로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삼각형 모양이 되도록 맞춰줄게요. 자, 그래서 좌측 상단의 모양이 마스크 때문에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바꿔줘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측 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좌측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에디트 메뉴에 더플리케이트로 복제를 하고요. 이름은 우측이라고 해놓겠습니다. 키보드에서 M을 누르면 마스크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애드이기 때문에 이쪽이 나오는 건데요. 인버트를 누르면 반대쪽이 되겠습니다. 마스크 라인이 보이는데 요거 잠깐 토글뷰로 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라인 마스크 적용을 받은 부분이 안티알리아싱 때문에 약간 투명해졌기 때문에 뒤에 배경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에 배경이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는 갈라지기 시작하는 시점은 여기서부터고요. 앞에 부분은 하나로 묶여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약간의 편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을 하지 않으면, 자, 보시면 앞에 프레임을 넘겨서 보시면은 이렇게 갈라진 영역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클립을 분리를 하기 위해서 에디트 메뉴에 스플릿 레이어로 분리를 하고요. 앞에 두 개의 레이어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는 지금 없는 상황인데 앞에 부분은 다시 원본을 넣어줘서 다시 한번 스플릿 레이어로
분리를 하고요. 뒤에 부분은 삭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요 하나로 영역이 되어진 거고, 여기는 지금 두 개로 나눠진 영역입니다. 여기서 모션, 포지션을 이용해서 키프레임 먼저 잡았습니다. 한 10프레임 정도 뒤로 가서요. 우측 영역을 살짝 올려줬어요. 밑에 조정은 방향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레이어를 살짝 내렸습니다. 약간 겹치게 하는 것이 안티알리아싱에 의해서 갈라지게 보이는 부분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플레이를 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갈라지는 타임이 너무 좀 짧다 라고 하시면 키프레임을 같이 선택을 해서 뒤로 조금만 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멈추고 난 이후에 흰색이 채워지는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흰색을 채운다라는 것은 여기서 채우기에는 지금 두 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은 작업이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이 씬 좌와 우에 원본이 씬 01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과 우측 T자 영역에 흰색이 채워질 것인데요. 흰색을 채우기 위해서는 솔리드 레이어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솔리드 레이어로 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박스를 200에 200으로 했기 때문에 이 네모 영역 크기는 200에 200 안쪽이 되겠죠. 그래서 흰색 솔리드를 위스는 한 70 정도로 하고요. 높이는 200이면 꽉 차니까 좀 작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이 안 맞는 것은요, 약간 스케일 조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보다 정확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수치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제가 튜토리얼을 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은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 거고요. 지금은 강좌 진행 때문에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약간 정확치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케일을 조금만 늘려서 바닥까지 채워지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이 T자 영역이 늘어날 거예요. 늘어나는데 어떤 식으로 늘어나냐면 사선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솔리드 레이어를 움직인다는 것은 일자로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선으로 늘어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스크 레이어를 이용해서 마스크를 추가를 했습니다. 자, 마스크가 지금 현재 애드 형태인데, 자, 마스크를 그리고 마스크 포인트를 더블 클릭하시면 바운딩 박스로 바뀝니다. Shift 누르고 회전을 시킨 다음에 모션이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마스크 패스 부분이 T자가 자, 언제부터인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 이후에 채워지면 되겠군요. 그러면 98부터 채워진다라고 하면 98에다가 커서를 놓고요. 마스크 패스 부분이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 레이어를 선택하고 키보드에서 M을 누르면 패스가 나옵니다. 20프레임 정도 뒤로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프레임 정도 뒤로 와서 두 번째 포지션은 자, 더블 클릭하시고 다 나오는 영역까지 내려주시고요. 0번 눌러서 확인하면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좌측 레이어를 더플리케이트로 복제를 하시고요. 이름은
우측이라고 해주시고, 포지션의 이동은 키보드에서 Shift 그리고 오른쪽 방향키를 이동을 하면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죠. 자, 미세 조정으로 위치를 잡아줬습니다. 자, 그런데 우측을 보시면요, 좌측이 복제된 것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키프레임, 우측에 있는 키프레임을 좀 수정을 해줘야 돼요. 자, 앞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인디케이터를 움직일 때 키보드에서 Shift를 누르고 움직이면 스냅이 있기 때문에 포인트, 키프레임 포인트 부분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키프레임은 이쪽이 아니죠. 반대로 다시 돌려주시고요. 위치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키프레임은 역시 45도 돌아간 상태에서 다 채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0번 눌러서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좌우가 동일하게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동일하게 생성이 되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우측 부분이 좀 늦게 스타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 레이어 자체를 선택해서 조금 뒤로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차를 갖죠. 자, 여기 씬 1번이 수정되었기 때문에요, 완성 최종 컴프에 가서 보면 액션이 플러스가 된 게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이 되고요. 다음 작업은 흰색 영역이 오른쪽까지 채워지는 작업입니다. 자, 이 이후에 T자의 상단에서부터 우측까지 채워지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워지기 위해선 또 한 번의 박스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New Solid로 높이 부분을 이 T자의 상단에서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만들어 놓고요, 위치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역시 스케일이 좀 작아서 모자르는 상황이 되죠. 그럼 약간 스케일을 늘려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늘렸는데요, 문제는 정확하게 여기다 맞추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여기서는 마스크로 이용해서 좀 빠르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단의 위치를 좀 잡아주고요. 자, 위에 부분이 좀 삭제가 되어야 되는데 마스크를 이용해서 필요 없는 영역을 이렇게 가이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크 영역의 반대 영역이면 밑에 부분만 나오도록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 있는 박스를 만들게 되고요. 채워지고 난 이후에 다시 우측으로 밀릴 것이니까 타임을 우측에 있는 키보드에서 단축키로 U를 누르면요, 키프레임만 보여지게 됩니다. 이 키프레임부터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측 레이어가 포지션이 같은 시작점을 갖고요. 10프레임 뒤로 가서 이 위치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위치는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나 문제는 이 박스가 처음부터 보인다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는 언제부터 나올 것이냐면 여기서부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역시 클립의 끝부분을 붙잡고 당겨서 편집을 잡아줍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겠어요. 근데 흰색 박스가 완전히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어서 약간의 파란색 라인이 보여지도록 작업이 되고요. 역시 여기까지 작업된 것을 이렇게 탐색을 해보면 앞쪽에서 삼각형 영역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박스의 짜투리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나와야 될 영역까지만 편집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집을 해놓고 확인하면 앞부분은 그런 내용이 없이 깔끔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이 되면요, 이 다음은 이 채워지고 난 이후에 박스가 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워지는데 이렇게 지워지고, 이 다음부터는 다시 위로 완전히 지워지고요. 그리고 몸통 영역이 나오게 작업이 됩니다. 여기까지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씬 1번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작업을 했었고요. 자, 근데 여기는 또 역시 레이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지워지는 것은 여기서 지우는 것이 낫겠죠. 오른쪽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마스크하고 트랙 매트를 같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먼저 트랙 매트를 하나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 레이어로 이 박스 크기만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제가 솔로로 이렇게 두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 레이어가 지금 알파 영역과 루미넌스 영역을, 루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와 루마로 트랙 매트를 적용하게 되는데, 씬 1번에 알파 매트를 적용하면 박스 영역만큼만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박스의 트랜스폼 영역 안에만 비춰지는 게 보입니다. 자, 반대로 인버트는 박스 영역 외적인 부분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워진다라는 것은, 자, 완전한 우측 씬 1번이 보인 상태에서 박스를 이동시켜서 이렇게 지워낸 거죠. 여기까지 지우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마스크를 이용해서 지우면 되겠습니다. 자, 알파 인버트 트랙 매트를 적용한 것을 그대로 두고요. T자가 다 채워지고 난 이후에 여기군요. 여기서부터 지워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마킹을 좀 해놓을까요? 자, 넘버 키패드에서 별표로 마킹. 자, 그럼 매트를 이동을 시키면 돼요. 자, 포지션. 키보드에서 P를 눌러가지고 매트의 포지션을 열어주시고요. 자, 시작 키프레임을 잡아주시고, 적당히 이동을 시키신 후에 매트 이렇게 쭉 내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너무 빠르죠? 네, 그러면은 여유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60 프레임까지 제가 이렇게 삭제를 했고요. 이 이후에는 이 부분이 싹 다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이용해서, 씬 1번도 마스크가, 기존 마스크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영역을 다 채우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생성된 것은 add가 아니죠. 지워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subtract. 자, 이 마스크를 약간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없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워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언제부터냐면 매트의 이동이 끝나는 이 키프레임에서 마스크 2번에 포지션, 패스. 자, 키프레임 잡아주고요. 역시 프레임 정도 뒤로 이동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지워지게 되겠습니다. 자, 지워지고 난 이후에는 다시 생성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 이 솔리드 레이어, 이 매트라는 이 박스가 작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가, 현재 키프레임이 다시 키프레임이 잡히면 되죠. 자, 그러면 add remove 이 키프레임을 눌러주면 되는데, 여기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조금 많이 귀찮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단축키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의 데이터 값으로 키프레임이 없는 곳에, 또는 키프레임이 있을 때 add remove 하는 것은, 속성이 포지션이니까 Alt, Shift, P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키프레임이 생성이 됩니다. 10프레임 정도 뒤로 이동을 해서, 이번에는 박스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삼각형 영역이
박스 영역 밖에 부분이니까 다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작업이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지워지고 다시 이 배 부분이 나오는 거죠. 여기는 지금 좌측 상단 영역이에요. 그래서 새 모양의 배 영역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작업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왼쪽 영역을 만들 차례입니다. 자, 왼쪽 영역은 오른쪽 영역에 배 부분이 내려오면서 위에 머리 부분은 남기고 배 부분에 맞는 이 영역이 지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꼬리가 남는 이 작업이죠. 그래서 이것은 좌측 영역에서 하고요. 똑같이 매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우선 역시 알파 인버트 매트를 적용을 하면 왼쪽이 이것 때문에 깎여서 없어지는 게 보입니다. 자, 배 부분이 나오는 영역을 볼게요. 그러면 요만큼이, 자, 지금 좌측 매트를 이동을 해서 머리 영역만 남게끔 위치를 잡아줘요. 너무 여유 없게 했더니 머리가 너무 작죠. 좀 이것은 수정을 좀 해야겠습니다. 자, 좌측 매트의 포지션 값이 배 영역이 나올 때 같이 지워져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늦게 스타트를 하기 위해서 한 이 정도에서 스타트를 하도록 하겠고요. 스타트 위치는 바깥쪽이 되겠죠. 네, 이 밑에는 또 꼬리가 이렇게 남아줘야 되니까 적당히 꼬리 영역이 남을 만큼까지만 포지션 이동을 해주시면 여기까지 지워진 게 보여요. 그럼 나머지 이 부분을 어떻게 지우냐면 역시 이 좌측 컴프에 마스크를 추가해서 마스크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박스 영역이 지워져야 되는데요. 마스크 2번에 블렌드 모션을 옵션을 서브트랙트로 바꿔주시면 삭제가 되는 게 보이죠. 마스크 2번에 패스 에드 키프레임 잡아주고요. 역시 한 10프레임 정도 뒤로 가서 꼬리 영역만 남게끔 마스크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첫 번째 마스크의 위치는 지워지지 않는 영역이니까 바깥쪽에 있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완성된 작업인데 0번 눌러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머리와 머리, 몸통, 꼬리 부분만 남게 작업이 완료가 됐어요. 제가 지금 강좌 요거를 하느라고 그냥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약간 머리와 몸통, 꼬리 좀 비대칭이 된 영역이 됐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수정을 한다면 이 트랙 매트의 박스 영역이 좀 왼쪽으로 이동이 되어 있어야겠죠. 현재 위치보다 왼쪽으로 이동을 한 10프레임 정도 뒤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의 키와 여기 키가 같기 때문에 이 키를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매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여지는 내용이
마스크 영역 때문에 그렇군요. 그럼 마스크 영역을 좀 더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스크에 몇 프레임 정도 이동을 하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이 마스크 영역 때문에 지워진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좀 더 몸통이 좀 작아졌습니다. 머리를 좀 키우기 위해서 좀 작업이 잘못돼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수정하는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머리 부분만 남게 지워지는 영역은 씬 2번의 이 매트 영역이죠. 씬 2번의 매트이기 때문에 두 번째 키프레임에서 좌측 매트에 여기 좀 떨어진 부분이 있으니까요, 방향키로, 왼쪽 방향키로 움직여서 맞춰줍니다. 자, 요 키프레임의 왼쪽이니까 X축이죠. X축을 컨트롤 C 해주고요. 첫 번째 키프레임에서 X축을 컨트롤 V 해주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내려오게 작업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머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약간 수정을 했는데, 이런 수정 작업을 하실 때는 이 부분 키프레임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시면 좀 편한데, 헷갈리시면 약간 지금 제가 하는 것도 이상해 보이고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 다음에는 머리와 몸통, 꼬리를 움직이게 되죠. 자, 머리와 몸통, 꼬리를 움직이는 것은 이런 식으로 약간 액션이 들어가게 됐어요. 자, 이것은 각각 우리가 여기서 작업을 했을 때, 자, 씬 1번과 2번, 이것이 지금 트랙 매트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작업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머리와 몸통, 꼬리를 각각 따로 움직인다는 것은 역시 이것이 하나의 컴프로 묶여 있으면 작업이 가능해지겠습니다. 네, 이것을 하나의 컴프로 묶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마우스 클릭, CS6 이전 버전은 없죠. 레이어 메뉴 프리컴프에서 여기서 씬 2번이라고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쭉 작업한 내용이 계속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꼬리까지 만들어진 이 시점, 멤버 키패드에서 별표들로 표시를 해놓고요. 3개로 분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씬 2번을 복제를 해주는데, 이름을 여기는 꼬리, 그래서 몸통, 여기는 머리, 자, 머리 영역이에요. 마스크로 머리만 나오게끔 잡아주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번엔 몸통 영역이 나오게끔 잡아주겠습니다. 혹시 꼬리까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약간의 수정을 하기 위해서, 네, 꼬리까지 됐고요. 몸통까지 됐고, 자, 이번에는 꼬리, 역시 마스크를 이용해서 꼬리 영역을 잡아주죠. 자, 모션은 꼬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머리는 이렇게 움직이죠. 자, 그러면 얘네들의 각각 이 레이어들은 접어 놓겠습니다. 자, 꼬리 쪽에 축이 여기에 있으면 되고요. 머리 쪽에 축은 이 부분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축을 이동을 시켜주고요.
합쳐진 이후에 여기서부터 액션이 들어가면 되니까 머리와 꼬리 레이어의 로테이션, 키보드에서 R을 눌러줍니다. 한 10프레임 정도 뒤로 가서 머리 쪽 로테이션을 살짝 돌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10프레임 뒤로 와서 첫 번째 키를 선택, 컨트롤 C, 컨트롤 V로 카피 페이스트 하게 되면 로테이션 됐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꼬리 쪽도 잡고 다시 이 첫 번째 키, 이 값이 0도죠?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머리와 꼬리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여기 앞에 부분이 잘못되어 있었네요. 트랙 매트 영역이 내려와 있으면 안 되죠. 여기까지가 된 거고, 신 2번에서 머리 부분,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군요. 네, 분리가 된 이후에 지금 제가 마스크를 추가를 해가지고 이 마스크가 앞에 부분을 좀 지우고 있었어요. 그죠? 혹시 여기도 편집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머리 영역에서 이 부분부터는 애니메이션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자, 세 개를 같이 선택하고 스플릿 레이어로 분리를 해주고요. 앞에 영역은 삭제, 그리고 씬 2번을 다시 원본을 갖다 넣고요.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스플릿 레이어로 분리해서 삭제. 자, 이제 됐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 다음에 몸통 쪽에서 글씨가 나오는 영역인데요. 글씨, 텍스트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요 세라는 글자가 몸통에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크를 이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 레이어 자체에 마스크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요. 레이어를 움직일 때 마스크 영역도 같이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글자만 이동을 하게 되죠. 이쪽은 삭제돼서 없어지고요. 자, 이것의 작업은요, 트랙 매트를 이용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트랙 매트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또 이 사이즈를 맞춰서 트랙 매트 솔리드 레이어를 만들기가 힘들죠. 그러면 그냥 솔리드 레이어를 콤포 사이즈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눈을 꺼줬어요. 눈을 꺼주고 만든 솔리드 레이어를 얼마만큼 보여줄 건지 마스크 영역으로 잡습니다. 자, 이제 다시 눈을 키면 솔리드 레이어가 이만큼만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죠. 여기에서 이 텍스트 레이어, 솔리드 레이어에다가 트랙 매트로 알파, 그러니까 이 솔리드 레이어 바깥쪽이 보여야 되니까 알파 인버트죠. 알파 인버트 적어주시면 지금처럼 글자 레이어가 앞에 부분은 이 레이어 영역
만큼 안 보이는 게 확인이 돼요. 글자 레이어를 포지션을 이동을 해서 움직이시면은 네,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마스크 트랙 매트의 마스크 영역이 작아서 이쪽은 삐져나오는 거죠. 트랙 매트 영역이 지금 이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마스크를 다시 좀 이렇게 넓혀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트랙 매트 적용이 됐으니까요. 글자가 포지션이 다시 한 20프레임 뒤로 가서요. 텍스트 레이어가 X축으로 이 정도까지 보이고요. 처음에는 텍스트 레이어에 글씨가 아예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나머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강좌 타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뒤에는 이 동그라미 원이 생기고 또 지워지고 이런 것은 역시 트랙 매트로 작업이 되었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요 물방울 같은 것은 쉐이프 레이어로 모양을 변형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레이어를 선택 안 하고 만드시면 쉐이프 레이어가 만들어지죠. 처음에 물방울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네, 이 물방울이 작게 변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키프레임을 주시게 되는데 쉐이프 레이어 같은 경우는 트랜스폼으로 주시는 게 아니고 컨텐츠에 보시면은 패스가 있습니다. 패스. 그리고 트랜스폼 패스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패스를 가지고 키프레임을 주시면 되겠어요. 처음에는 자, 요 모양이다.